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행렬의 곱을 약속을 했고요. 그러한 이제 행렬의 그 곱에 관한 몇 가지 성질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행렬의 곱을 약속을 할 때 그 대응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행렬의 곱을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요. 행렬의 곱은 그러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을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연산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는 것도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Theorem 2.14의 내용과 같게 되겠습니다. 네, Theorem 2.14의 내용을 보면 지금 그 V하고 W라고 하는 유한참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하고요. V의 그 베이시스 순서 기절 베타를 선택을 하고 W 순서 기절을 감마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다고 할 때 이제 T라고 하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X라고 하는 이 원소 정역에 있는 한 벡터가 T 오브 X로 이제 대응이 될 텐데 이 과정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예. 정역상에 있는 이제 U라고 하는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자, TU를 우리가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역에 있는 공역의 그 순서 기저 감마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좌표 벡터를 우리가 알아낸다는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이 좌표 벡터를 이제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행렬 표현과 U라고 하는 정의역에 있는 벡터를 정의역에서 우리가 선택한 베이시스 순서 기저 베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좌표 벡터를 이제 곱셈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TU 혹은 TU를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한 것이 얻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증명을 다음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정의역상에서 이제 U를 하나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정된 U를 가지고 F라고 하는 지금 F라고 하는 것은 F1을 의미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벡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F는 V하고 W가 그 벡터 공간일 텐데 그 F라고 하는 필드 상에서의 벡터 공간이라고 할 때 그 필드 F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FN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n이 1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스몰 f를 f라는 그 벡터 공간, 1차원 벡터 공간에서 v로 가는 이제 함수로서 스칼라 a를, 스몰 a를 이제 대응시킨 값이 a 곱하기 u로 대응을 시키는 그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스몰 a가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스몰 a에 대한 이제 이 함수 스몰 f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그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합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즉, F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스몰 f, V에서 W로 가는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두 녀석의 합성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녀석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얻은 Theorem 2.11, 즉 합성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 표현은 각각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 표현의 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성질이 이제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녀석은 이제 t의 행렬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과 왼쪽에 있는 이 행렬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그 f
지금 순서 기저가 필요한데요. 순서 기저를 알파로 택하겠는데, F1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를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결국은 1이 되겠습니다. 자, fn의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는 2원, 네, 여기가 2원부터 2n이 되는데, 지금 f1인 경우는 그 벡터가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가 1 하나만을 이제 가진 스칼라 자체가 이제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이 베이시스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CRM 2.12를 이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렬은 지금 알파에 있는 알파에 속한 벡터가 딱 하나가 있으므로 이 행렬은 컬럼이 하나짜리 그런 컬럼 행렬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이제 디멘전은 컬럼이 1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베타의 디멘전을 뭐 따로 우리가 정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디멘전 V를 n이라고 한다면 이 행렬의 디멘전은 n by 1 짜리 이제 컬럼 하나의 컬럼만 있는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컬럼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면 알파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벡터, 그것은 1인데요. 1에 대응하는 값을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제 스몰 f를 우리가 이와 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스몰 f1은 u가 됩니다. 즉 u라고 하는 벡터를 이제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 행렬은 컬럼이 하나짜리 일 텐데, 그 첫 번째 컬럼이 유일한 그 컬럼이 F1 알파에서 첫 번째 벡터를 이제 대응시키고 대응된 벡터를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몰 f1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u가 되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은 오른쪽과 같이 그 u라는 벡터의 베타에 대한 좌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행렬 표현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그 t하고 f를 합성한 녀석도 그 1차원 벡터 공간에서 w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행렬 표현 생각을 해보면 이 행렬 표현도 컬럼이 이제 하나짜리 그런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컬럼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컬럼이 하나짜리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 표현을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 전에 한 것과 비슷하게 이 합성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다가 알파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벡터를 우리가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벡터를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합성 함수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처음에 f에다가 스몰 f에 1을 대입을 하면 u가 되고요. 그 결과를 다시 합성 함수니까 t에다가 대입을 하면 tu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u를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CRM 2.11에서 얻은 이 식에서 왼쪽은 이제 요 벡터 혹은 행렬로 지금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은 이제 이 u에 대한 좌표 벡터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tu의 감마에 대한 좌표 벡터는 지금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tf 합성함수의 행렬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CRM 2.11에 의해서 t에 대한 행렬 표현과 스몰 f에 대한 행렬 표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뒷부분은 이 사실에 의해서 u의 베타에 대한 좌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그 정리 내용을 실제 이그젬플에 적용해 보는 한 가지 그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해보죠. 자,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음과 같이 다항 함수를 이제 도함수로 대응시키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타를 정의역 P3 오브 R의 베이시스로 잡을 텐데요. 여기서는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로 잡도록 하고요. 감마는 P2 오브 R의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베타와 감마를 이제 활용해서 행렬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계산해 본 적이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즉 도함수로 대응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행렬 표현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베타를 다시 한번 써보면 베타가 지금 3차 이하의 다항식들의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감마가 1x,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1을 생각해보면 미분하면 0이고요. tx는 미분하면 1이 되죠? tx제곱은 2x, tx 세제곱은 3x제곱이기 때문에 자, 이 행렬 표현 A의 첫 번째 컬럼은 0을 감마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한 것이니까 0, 0, 0. 그 다음에 1을 좌표 벡터로 계산한 것이 두 번째 컬럼, 즉 1, 0, 0. 그 다음에 2x는 0, 2, 0. 그 다음에 3x제곱은 0, 0, 3으로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얻은 내용을 갖다가 적용시켜 보기 위해서 정의역에 있는 한 다항식을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px를 다음과 같이 3차 다항식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px를 t에 의해서 대응을 시킨 그러한 다항식을 qx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tx는 t라고 하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도함수로 대응하는 거니까 qx는 다름 아닌 p 지금 주어져 있는 이 3차 다항식을 이제 미분한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x는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대응 과정을 행렬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식을 여기다 다시 적어보면 px를 이제 대응시킨 이 녀석에 대한 정보는 결국 공역에 있는 베이시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데, 즉 qx를 이제 계산하는 것이나 그거에 대한 이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것이나 이제 정보가 동일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거냐면, 자, 조금 전에 생각한 행렬 표현, 즉 여기서는 a입니다. 즉 0, 1, 0, 0, 0, 0, 2, 0, 0, 0, 0, 3이죠. 이 행렬과 뭐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자, px를 행렬로 표현한 거. 자, 물론 베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 1, 0, 0, 0, 0, 2, 0, 0, 0, 0, 3인데, 자, 여기가 어떻게 되죠? 자, px를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게 되면 앞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읽으면 되죠? 2-4, 1,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렬의 곱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게 첫 번째 행과 곱셈을 하게 되면 -4가 얻어지고요. 두 번째 행과 곱하게 되면 2가 얻어지고, 세 번째 행과 곱하게 되면 9가 얻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 p를 미분한, 즉 qx라고 하는 것의 좌표 벡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example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응된 녀석의 그 qx의 그 좌표 벡터가 -4, 2, 9인데 이것을 조금 전에 계산한 것처럼 미분을 한 다음에, 즉
qx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좌표 벡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렬 표현과 그 다음에 px의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그 리니어 트랜스폼에 의해서 대응되는 그 과정을 행렬의 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A하고 어떤 다른 그 벡터를 우리가 이제 곱하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부터 행렬의 어떤 다른 행렬, 자, 일종의 지금 그런데 이것은 이제 행렬이긴 하지만 하나의 이제 그 벡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벡터는 좌표 벡터인데요. 좌표 벡터는 우리가 컬럼 벡터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표현은 행렬과 컬럼 벡터를 이제 곱하는 그러한 꼴입니다. 자, 이러한 그 실제로 이러한 형태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left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a라고 하는 행렬을 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이 a라는 행렬로부터 la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la라는 행렬의 사이즈가 n by n 행렬인 경우에는 그 fn이라는 벡터 공간에서 fm이라고 하는, 여기가 n이면 여기가 n입니다. 여기가 m이면 여기가 m이고요. 는 이제 그 함수를 우리가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도입을 하냐면 fn상에 있는 벡터를 대응을 시키는데 어떻게 대응을 시키냐, a라는 행렬이 지금 m by n 행렬이죠. 자, 그런데 x라고 하는 벡터가 fn상에서의 벡터이므로 이 x라는 벡터는 컬럼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지금 쓴 것처럼 n by 1 매트릭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n상의 벡터는 n by 1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a라는 n by n 매트릭스와 x라는 매트릭스를 벡터를 컬럼 벡터를 이제 곱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곱셈을 하게 되면 여기는 같고요. 그 다음에 n by 1 행렬이 얻어지는 거죠. 이거 자체가 n by 1 행렬이 얻어집니다. 즉 n by 1 행렬은 fm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원소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fn상에서의 벡터 x를 a라는 행렬과 곱셈을 해서 대응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LA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대응을 우리가 left multiplication이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자, 이 left multiplication은 사실은 이제 linear transformation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 LA에 cx 더하기 y라고 하는 벡터를 대응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left multiplication의 정의가 행렬의 곱을 우리가 하는 건데요. 자, 행렬의 곱과 행렬의 덧셈에서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스칼라는 앞으로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 LA x 더하기 LA y가 됩니다. 그래서 LA라고 하는 left multiplication은 언제나 linear transformation이 됩니다. 사실은 이 linear transformation이 fn에서 fm으로 가는 모든 linear transformation인데요. 그 사실은 example을 먼저 살펴보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정의한 left multiplication이라는 매핑,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한 가지 example로 A를 다음과 같이 2x3 행렬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2x3 행렬이기 때문에 이 A라는 행렬에 의해서 만들어진 left multiplication은 F2가 아니라 3에서 F2로 가는 그러한 함수인데요. F3상에 있는 한 벡터를 대응을 시키는 방법이 X의 왼쪽에 A를 이제 곱하는 것이죠. 행렬을 곱을 하는 겁니다. 자, 즉 X라고 하는 벡터를 A1, A2, A3라고 쓴다면 LA의 X는 A에다가 A1, A2, A3를 이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는 걸로 대응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므로 자, 첫 번째 행과 곱하게 되면 A1 더하기 2A2 더하기 A3가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A2 더하기 2A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example을 볼 때 살펴볼 때 봤던 그런 형태입니다. 즉, 첫 번째 성분도 A1, A2, A3의 일종의 1차 결합 형태죠. 물론 이제 A1, A2, A3를 이제 스칼라니까 1차 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A1, A2, A3를 이제 F1의 원소로 보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벡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분도 마찬가지로 A1, A2, A3의 상수를 곱해서 더한 꼴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필드로 실수를 택했으니까 R3에서 R2로 가는 리니어 매핑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13-1이라는 벡터를 대응을 시킨다 라는 얘기는 A라는 행렬에 이 행렬을 곱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뜻은 1로 대응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left multiplication의 성질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n by n 매트릭스를 A라고 두고요. 그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left multiplication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항상 linear transformation이 됩니다. 자, 이 linear transformation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행렬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행렬 표현을 할 때 그 FN상에서의 베이시스, 순서 기절을 우리가 잡는 것이 필요한데 FN상에서의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를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FM상에서도 표준 순서 기저 감마를 선택을 해서 베타와 감마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 값이 A 자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라는 행렬은 나중에 이제 쓸 건데요. 일단은 그 같은 사이즈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베타하고 감마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각 FN과 FM이라는 벡터 공간의 표준 순서 기저로 우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실이 LA라고 하는 left multiplication의 베타, 감마,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은 다름 아닌 A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가지 사실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보면 FN상에 있는 벡터를 이제 컬럼 벡터로 우리가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벡터를 이런 형태처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잡은 것처럼 표준 순서 기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를. 자, 이때 X라고 하는 벡터를 그 다음과 같이 컬럼 벡터로 쓸 때는 이 녀석을 베타에 대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A1부터 AN이라는 이 컬럼 벡터를 E1부터 EN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때 필요한 개수를 가지고 좌표 벡터를 우리가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다름 아니라
A1, E1 더하기 A2, E2 해서 AN, EN을 더하면 결국 요 벡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E1이 여기서 컬럼 벡터로 첫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벡터고, E2도 뭐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개수를 컬럼으로 늘어놓은 것이 x라는 벡터를 베타에 대해서 표준 순서 기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처음에 x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할 것은 fn이라는 벡터 공간에서는 표준 순서 기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해봤자 그것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베타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벡터들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의 제2번째 컬럼은 여기 있는 벡터 중에서 제2번째 컬럼인 EJ를 대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녀석을 FM의 표준 순서 기저인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한 것이 이 행렬의 제2번째 컬럼에 들어가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지금 여기가 FM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고 감마가 표준 순서 기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LA EJ가 그대로 얻어집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확인한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자, 그런데 랩트 멀티플리케이션의 정의가 행렬을 이제 곱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 행렬의 곱은 어떻게 될까요? 자, A라는 행렬이 있고 여기에 0이 나오다가 제2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그러한 행렬을 이제 곱하게 되면 첫 번째과 곱할 때 여기 제2번째 컬럼에 있는 값만 그대로 살아남을 것이고요. 두 번째 거 곱할 때도 제2번째 컬럼에 있는 것만 그대로 살아남죠. 그래서 결국 A의 제2번째 컬럼이 됩니다. A의 제2번째 컬럼을 결국 이만큼을 AJ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 결과가 AJ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사실은 Theorem 2.13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행렬 A에다가 EJ라는 벡터를 컬럼 벡터를 곱하게 되면 앞에 있는 행렬 A의 제2번째 컬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 것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사실을 정리하면 어떤 건가요? 앞에 있는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이 뭐다? AJ다. 그런데 AJ는 뒤에 있는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이나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이 다 동일한 거죠. 즉, 첫 번째 컬럼도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고 두 번째 컬럼도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고 모든 컬럼이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행렬이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한 것은 J가 1부터 n일 때까지 항상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LA를 베타 감마에 대해 행렬 표현한 것이 A랑 같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결국 행렬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간단한데요. if and only if 동치가 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즉 이 방향과 반대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방향부터 생각을 하도록 하죠. 즉 LA와 LB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A와 B가 같은 행렬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A를 쓰도록 하죠. 자, A를 쓰기 위해서 LA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표준 순서기죠. 베타 감마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LB도 마찬가지로 행렬 표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동일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에 의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얻은 사실에 의해서 앞쪽의 행렬 표현은 A가 되는 것이고요. 뒤쪽의 행렬 표현은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와 B가 같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반대 방향은 오히려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LA와 LB가 항상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대응하는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될 텐데, LAX는 A와 X를 행렬의 곱으로 하는 것이고요. A와 B가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AX나 BX나 동일합니다. 자, BX는 left multiplication 정의에 의해서 LB of X랑 같기 때문에 LAX나 LBX가 항상 같고, 따라서 두 개의 함수 left multiplication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행렬의 그 곱에서의 그 성질들을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가지고 만드는 left multiplication은 LA, LB를 더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small a, 스칼라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small a와 large a를 곱해서 얻어지는 행렬로부터 만들어지는 left multiplication이나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left multiplication을 가지고 small a만큼 상수배하는 것이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theorem 2.12에 있는 성질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확인은 생략을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FN에서 F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두 일종의 left multiplication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하면 그 T에 대해서 행렬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n by n 행렬 C를 어떤 행렬을 잡을 수 있냐면 LC가 T와 같아지는 그러한 C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N에서 FM으로 가는 모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전부 다 이런 꼴이다. 즉 left multiplication이다 라는 겁니다. 즉 FN에서 F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전부 다 left multiplication 밖에 없다 라는 것이 D에서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C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T를 FN과 FM의 표준 순서 기저인 베타와 감마를 가지고 행렬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C가 됩니다. 이러한 C는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theorem 2.14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져 있으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대응하는 과정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14에서 번호가 맞죠? 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죠. x라는 벡터가 fn상의 벡터이면, 그리고 베타가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면 x를 표준 순서 기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죠. 자, 그 사실을 여기에다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tx를 표준 순서 기저인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theorem 2.14를 생각을 해보면 이 벡터는 t의 그 행렬 표현과 x의 그 좌표 벡터를 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녀석은 또 다시 지금 방금 얻은 언급한 이 사실을 사용한다면 x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즉 tx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행렬과 x를 곱하는 것이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행렬을 c라고 두면 lc라고 하는 left multiplication이 결국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같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LCX를 계산해 보면 C하고 X를 곱하는 거죠.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정의입니다. 자, C는 이 행렬을 C로 두었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곱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방금 얻은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TX랑 동일합니다. 즉 LCX나 TX가 항상 같기 때문에 두 녀석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니크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C'이라는 행렬이 있어서 T하고 LC'이 동일하다, 그런 행렬이 또 있다 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C'이라는 행렬도 결국은 C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이제 유니크니스의 의미가 될 텐데요. 자,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T하고 LC'이 같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에 의해서 그 두 개의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같을 필요충분 조건이 행렬이 같은 겁니다. 자, 이 가정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T = LC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LC와 LC'이 같게 됩니다. 따라서 B에 의해서 C하고 C'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C는 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녀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바로 다름 아닌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표준 순서 기전을 가지고 행렬로 표현한 그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그 다음은 이제 행렬 두 개를 이제 곱하는 경우에 곱한 행렬로부터 만들어진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각각의 행렬로 만들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합성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A라는 행렬과 E라는 행렬을 이제 곱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A라는 행렬이 n/n 행렬이기 때문에 E라는 행렬은 그 행의 크기가 A의 컬럼의 크기랑 같게 돼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E라는 행렬은 n 곱하기 얼마, 그것은 P라고 하죠. n 곱하기 P 행렬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A와 E를 이제 이와 같이 곱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곱한 행렬로부터 만들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과 그 두 개의 합성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AE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곱했으니까 디멘전은 n/p가 됩니다. 따라서 LAE는 FP에서 FM으로 가는, 여기가 지금 P면 여기가 P가 되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자, 그런데 LA와 LE의 그 합성을 생각을 해보면 LE는 E가 n/p가 되기 때문에 FP에서 FN으로 가고 LA가 FN에서 FM으로 가는 거니까 합성을 하게 되면 FP에서 FM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일단은 정의역은 정의역끼리 같고요, 공역은 공역끼리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Theorem 2.6에 있는 콜로로리, 다른 정리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정의역에서의 하나의 베이시스를 선택을 해서 그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이 같으면 모든 점에서도 대응하는 값이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FP의 표준 순서 기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베타 반말 썼으니까 알파라고 쓰죠. 알파를 E1부터 EP라고 이제 써보죠. 자, FP에 있는 이제 표준 순서 기절을 택하고 여기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이 동일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합성한 사상에다가 EJ를 이제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L2에다 대응을 하는 거니까 E하고 EJ를 대문자 E와 스몰 EJ를 이제 곱하는 것이죠.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인 거니까. 자, 그런데 E하고 EJ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Theorem 2.13에서 두 행렬의 곱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E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EJ는 i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인 그런 행렬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행렬에 J번째 컬럼에 있는 값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컬럼을 EJ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줄 친 거는 E라는 행렬의 J번째 컬럼이 됐는데요. 자, 이 컬럼 벡터와 지금 A를 이제 곱하는 것이 이제 LA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J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이것의 의미를 생각을 할 때 Theorem 2.13을 생각을 해보면, 자, 두 행렬을 이제 곱할 때 이제 A하고 E를 곱한다고 하죠. 자, 이때 이제 결과가 있을 텐데, 곱한 행렬을 AE라고 한다면 곱한 행렬의 J번째 컬럼은 뭐가 나오죠? A라는 행렬과 오른쪽에 있는 행렬에서 J번째 컬럼을 곱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EJ로 쓰기로 했으니까 결국 AE 곱한 행렬의 J번째 컬럼은 A 곱하기 EJ가 됩니다. 즉 A 곱하기 EJ는 A 곱한 행렬에서 J번째 컬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2.13을 다시 적용을 해보면 이 행렬의 J번째 컬럼을 얻기 위해서 이 행렬에다가 EJ를 곱해도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한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이것은 A2라는 행렬을 가지고 만든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에 EJ를 대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과 끝을 보면 뭘까요? LA, LE를 합성한 것에 EJ를 대입을 하나, LAE에 EJ를 대입을 하나 같습니다. 모든 J에 대해서, 알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자, 근데 알파가 베이시스가 되므로 베이시스에서만 값이 일치하면 나머지 모든 벡터에 대해서도 값이 일치한다라는 것이 Theorem 2.6에 대한 다른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이 합성과 LA라고 하는 것이 같을 수밖에 없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행렬 중에서 제일 간단한 행렬 중에 하나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왼쪽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면은 곱하면 그냥 x가 그대로 나오죠? 즉, 이 녀석은 x를 넣었을 때 x가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항등사상이 됩니다. 즉, fn상에서의 항등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볼 거는 이런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과 그 행렬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행렬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2.16에서는 행렬들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 B, C의 곱이나 A, B, C의 곱이나 항상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A의 디멘전, B의 디멘전, C의 디멘전이 곱셈을 할 수 있도록 그 디멘전이 잘 맞춰져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셈이 잘 정의되는 그러한 디멘전에 대해서는, 디멘전인 행렬에 대해서는 다음이 성립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 A, B, C라는 행렬이 이와 같은 곱이 정의가 되도록 우리가 행렬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그러면
이러한 곱도 정의가 잘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행렬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영어로 associative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다음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이 A와 B, C 곱하는 것이 가능한, 그것이 정의되는 그러한 형태의 행렬이므로, 자, A의 디멘전을 n by n이라고 이제 둔다면 A의 컬럼 크기는 B, C의 행의 크기랑 동일할 텐데 B하고 C 곱셈이 가능한 상태에서 B의 행의 크기는 그 BC 곱한 행렬의 그 행의 크기는 앞에 있는 B의 행의 크기랑 같기 때문에 B는 행의 크기가 n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B의 그 컬럼 크기를 P라고 둔다면 BC 곱이 가능한 상태여야 되므로 C의 행의 크기는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C의 그 컬럼 크기를 L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렬 곱이 잘 정의가 된다면 A, B, C는 이러한 꼴로 디멘전이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A하고 B를 보면 여기가 같으므로 A, B 곱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A, B 곱한 결과는 n by P 행렬이 됩니다. n by P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B와 C도 곱셈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A, B 곱한 결과가 여기가 P가 되고 C,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행 크기가 P가 되므로 곱셈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곱셈이 잘 정의가 되고, 자, 이 곱한 결과의 그 디멘전, 이 행렬의 디멘전은 A, B가 n by P고 C가 P by L인 거니까 n by L이 나오겠습니다. 자, 물론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이 행렬의 크기도 이러한 그 디멘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동일한 디멘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디멘전, 이 행렬과 이 행렬은 이제 디멘전은 동일하고요. 각각의 성분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전에 얻었던 E라고 하는 성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에 의해서 자, A와 BC 곱한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두 행렬의 곱을 가지고 랩처 멀티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각각을 가지고 랩처 멀티플리케이션 생각한 다음에 합성한 것과 같기 때문에 A와 BC를 가지고 생각한 랩처 멀티플리케이션의 합성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다만 다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랩처 멀티플리케이션에다 다시 이 사실을 적용하게 되면 LB, AC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LA, LB, AC는 전부 다 하나의 함수입니다. 근데 함수에서는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순서를, 이제 괄호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 사실을 적용하게 되면 이것은 앞부분만 먼저 보면 LAB랑 같겠고요. 자, 그래서 전체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이 사실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 AB와 C를 곱한 행렬로부터 만들어지는 랩처 멀티플리케이션과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랩처 멀티플리케이션과 이 랩처 멀티플리케이션이 같은데, 앞에서 얻은 B라는 성질에 의해서 랩처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행렬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 성립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행렬의 곱을 이제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응용이 하나인데요. 그 시간 관계상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2장 3절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